지식과 정보가 돈을 벌어주는 시대. 누구나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부동산으로 돈 번 이야기. 당신도 부자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최강 마스터들이 족집게처럼 콕콕 찍어주는 부동산 정보. 경매, 신축, 리모델링, 매물 추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스마트한 부동산 투자.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부동산 스토리. SBS CNBC 부스에서 확인하세요. 김호마스터의 그 부동산 방송을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 현장이 정답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수익형 부동산 실전 고수들과 함께하는 방송, 보면 돈이 되는 방송, 안 보면 돈 안 되는 방송, 수익형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어느덧 3월의 마감주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전국이 희뿌연,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내 마음이 답답했는데요. 오늘 속이 확 풀리면서 돈이 되는 정보방송으로 아주 해장국 같은 방송이 한번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익형 부동산 TV는 지난주에 이어서 투자의 정석, 미사 강변 신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가 일반적이고 개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정보 브리핑이었다면 오늘은 특별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다소 좁은 의미의 투자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신도시 투자의 정석 제2부로 선택된 투자 상품, 바로 미사의 봄이라는 헤드 카드죠. 마케팅 컨셉으로 분양에 들어가는 미사역 헤리움 에비뉴에 대해서 안과 밖, 외면과 내면, 그리고 속속들이 한번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요. 귀도 활짝 열고 집중해 주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어지는 패널 소개. 김호 마스터의 수익형 부동산 생방송 참여해 주신 두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코리아, 투자의 신, 부동산 전문 투자 기업이죠. 여기서 전문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약해 주시고 계시는 신혜선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젊은 현장 전문가 전희재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 날씨가 좀 바깥에 아직 어두워요. 어둡고 지난주에 한 3, 4일 동안 희뿌연 아주 그 미세먼지로 그 아주 뭐 거리에 지나다니는 그 고객분들도 아주 많이 줄었고 뭐 그랬는데 뭐 내일도 모레도 이제 그 미세먼지에 이어서 이제 황사먼지가 온다고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좀 몸이 안 좋아 보이세요? 이 미세먼지도 지금 장난이 아니지만 네. 일교차가 네, 아침 저녁으로 뭐 6도에서 9도까지 차이가 나니까 죄송합니다. 오늘은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웬 저 코맹맹이 소리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애교로 봐주지 않을까요? 그러시겠죠?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들어서요. 그래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또 멋진 현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한 분 나왔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선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고요. 아주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 오늘 이제 신혜선 팀장님 얼굴 보니까 저도 아파지는 느낌이랄까? 약간 진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오늘 두 분한테 아련하다라는 네, 좀 아련합니다. 네. 자, 오늘 그 방송 내용 보면 제가 이제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타이틀 자체가 뭐 강남 동생 하남해서 하남 신도시, 이제 미사강변 신도시죠. 정식 명칭은 그래도 뭐 투자의 정석을 해서 투자 어떤 그 가치라던가 지금 현재 미사 신도시가 형성되는 과정, 지금 현재 상황까지 이제 넓은 의미의 브리핑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투자 상품 딱 하나, 지난 방송에 예보도 드렸는데 미사역 헤리움 에비뉴에 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제가 그 방송 전에 이제 몇 가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뭐 브리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포인트로 두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사 그 신도시 중에서도 아주 중심 지역입니다. 이제 집중도가 굉장히 좋은 그 신도시인데
그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현재 2018년 3월 지금 현재의 어떤 현황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안으로 접혀서 그 해리움 이제 힘찬건설이 시행시공하는 그 연역과 뭐 스토리보드, 그 다음에 그 다른 투자 상품과 차별성, 그리고 후에 전망 같은 그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논쟁거리, 저희가 아주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오늘 좀 몸이 안 좋으시지만 열정적으로 한번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뭐 몸이 좋은 현장을 소개해드리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돈 벌게 해드리는 돈이 되는 방송을 전해주는 게 또 수익형 TV 우리의 또 그 컨셉이죠. 컨셉이죠. 돈이 그래서 돼야 되지, 안 되면 그냥 보지 마세요. 버려버리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 미사신도시 내에서 중심 네. 상업지역 가장 노른자 땅입니다. 네네. 흔히들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노른자 땅. 왜 그 땅이 노른자 땅이고 해리움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네. 이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요. 미사 강변 신도시 내 중심 상업지역 마지막 오피스텔 네. 미사역 해리움 에비뉴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지금 지난주부터 잠시 컨셉이 바뀌었어요. 어떤 컨셉인가요? 원래는 제가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네. 이제 그 현장에서 직접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저희 투자의 신 투자코리아에서 네. 강력 추천하는 물건이라 아,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못 보신 분들이나 미사 네. 신도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네. 최근 신규 신도시 중에서 가장 핫한 신도시라고 하면 네. 미사 신도시를 저는 단연 1등으로 꼽습니다. 네네네. 그 이유는 일단 미사 신도시는 모든 환경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네. 물이 순환되는 생태 도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강과 그리고 일산 호수공원에 그보다 더 큰 규모, 네. 일산 호수공원이 30만 평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자, 그런데 이 미사 신도시 내에 있는 망월천은 32만 평입니다. 그리고 그 망월천과 한강이 연결되어 있죠. 네. 물이 순환되는 생태도시라는 컨셉을 가진 자연 친화적인 신도시입니다. 약 164만 평의 부지에 9만 4천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주택 사업이고요. 네. 그리고 2016년 9월부터 진행된 그 입주 가구 수가 약 3만 8천 세대. 3만 지금은 8천 세대. 대부분 다 입주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네네. 미사신도시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저희 고객님들께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정말 잘 짜여진 신도시예요. 일단 교통의 편의성은 물론이고요. 신도시 내 상업시설 그리고 인구 유입을 위한 산업시설까지 네. 모든 것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신도시입니다. 네. 일단 그 강남의 모든 그 잠시만 이 자료가 빠졌군요. 네. 저기 13번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은요, 최근 성공했다라고 하는 모든 신도시 라인이 있습니다. 네. 자, 가장 아래쪽에 동탄, 광교, 동탄. 분당, 판교, 네. 위례, 미사강변, 다산. 자, 이 음. 특징을 보시면은요, 경부선 라인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경부선 라인입니다. 음. 자, 이 경부선 라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강남 진입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겠죠. 예, 그리고 모든 산업시설들이 이동을 할 때 굉장히 빠른 루트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는 신도시들이 소위 얘기해서 대박났다, 잘 됐다, 여기 투자했더니 돈 좀 벌었다 네. 하는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보시면은 판교 신도시하고요. 이 강남 삼성동 기준으로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판교도 12km, 미사도 12km입니다. 자, 그런데 체감상 보시면은요, 미사 신도시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신다는 네네.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잠실까지 직행버스를 이용을 하시면 20분 내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강남 진입은 물론 이거니와 강일 인터체인지, 상일 IC, 미사 IC를 통해서 외곽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 경춘고속도로를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앞으로 벤처 산업과 그리고 4차 산업의 중심지로서 더욱 미래 가치가 높은 신도시가 바로 이 미사 신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대중교통을 보시면은요, 5호선 미사역이 2020년 초에 개통 예정입니다. 원래는 네. 2018년 말이었습니다. 좀 자, 연기됐죠? 그런데 109 공사가 좀 지연이 되면서 네. 2020년 초 정도로 좀 넉넉하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강남을 연결하는 9호선이 미사까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향후 교통은 더 편리해질 거라고 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어죠. 더블 역세권입니다. 더블 역세권. 네.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사강변 신도시는 최근 강남 상승률의 5배가 넘는 지역으로 아파트 강남보다 입주가 5배. 예, 5배입니다. 지금 자료 나가고 있을 거고요. 네. 입주 대부분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은 5호선 미사역 그 중심 상업시설과 네. 그리고 이근상이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자족시설들과 벤처단지들의 분양과 입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특히 오늘은 미사신도시 내에 있는 이 중심 상업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지금 큰 지도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큰 지도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네. 미사 강변 신도시 내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광교 신도시하고 위례 신도시가 상권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네. 예, 굳이 그런데 그 왜 상권이 약할까? 이유를 좀 꼽아본다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신도시 내 상권을 하나로 집중시킬 수 있는 상업시설이 네.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일반 상업시설이 군데군데 다 분포가 돼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분산이 될 수밖에 분산이 없습니다. 그 상가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던 얘기, 항아리 상권. 아, 좋은 말입니다. 예. 항아리 중요하고. 상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미사신도시 내 중심 상업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사신도시의 주택 건설 용지가 미사신도시 내 총 100%라고 뒀을 때 36%를 차지하고요. 산업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시설들이 들어가는 자족시설 그리고 녹지 공간이 56%를 차지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1근상, 제가 말씀드렸던 2근상,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중심 상업 지역까지 상업시설의 비율이 5.7%밖에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 5.7%의 중심 상업시설은 2%예요. 그 2%가 미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 있고 네. 그 큰 지도를 보시면은 주택시설, 아파트 단지들 그 사이에 정확하게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도에 이렇게 딱 그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예. 아주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이 5.7%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세대 수만 해도 38,000세대가 넘는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인구 수만 해도 94,000여 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현재 지금 그 시설이고요. 네. 그 신도시고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지금 자족시설 내에 벤처산업단지들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4차 산업단지의 그런 근로자들 수만 해도 10만여 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런데 그 상권을 쓸 수 있는 게 5.7%입니다. 거기에 중심 상업시설은 미사역을 끼고 네. 가장 중요한 역세권을 끼고 있는 2%밖에 안 되는 지역이란 거죠. 그래서 여기가 노른자라는 노른자. 겁니다. 네. 아마 미사신도시 상가투자 생각해 보셨던 분들은 진입장벽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이게 헉 비싸다는 거죠. 3년 전에도 상당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3년 전에 네. 김호팀 그 마스터님하고 네. 저하고 만났었던 그 초창기 현장, 네. 그 현장은 그나마 그래도 지금 한 1,000만 원, 1,500만 원 평당가가 싼 거였어요. 네. 예, 지금은 아마 진입장벽이 더 높아져서 네. 거의 송파 수준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평당 4,500에서 한 5,000 이상 네. 내다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 비싼 이유는 역을 끼고 네. 모든 그 주변의 세대들을 다 그리고 산업시설들의 그런 수요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노른자 땅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타이틀인 미사신도시의 봄, 미사 중심지구 마지막 투자처, 네. 미사역 마지막 투자처. 해리움. 에비뉴어에 대해서 소개를 네.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행시공 힘창건설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신탁사는 하나자산신탁입니다. 네. 힘창건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신도시에서 오피스텔 한 번쯤 투자를 해보셨다라는 분들은 힘창건설의 해림이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힘창건설은 2008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네. 10년이 안 된 짧은 기간이지만 차별화된 기술력과 풍부한 노하우, 도전과 열정으로 4년 연속 환경 주거문화 대상을 수상한 네네.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음. 이 4년 동안 대상을 수상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거고요. 평면 설계부터 해서 내부 자재, 기술력까지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 예, 예. 마곡, 동탄, 백옷, 신중동역, 김포, 위례, 문정, 인하대역, 다산. 특히나 그 신도시 내에서 역을 끼고 있는 자리는 다 헤리움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탄은 지금 이제 입주한 지 한 2달 정도 됐을 거예요. 네. 프리미엄이 벌써 1,000만 원이 형성이 됐다고 하죠. 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헤리움의 이 힘창건설의 특징은 분양을 했다 하면은 한 달 이내에 100% 완판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다산 신도시 헤리움은요, 오피스텔 1,200실 중에서 1차 572실을 네. 2분 30초 만에 청약 완판했고요. 대단합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모든 정비약을 완료시킨 현장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빠르게 선택을 하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미사 신도시 중심 상업 지역 미사역 해리움 에비뉴어도 엄청난 분양 속도로 완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네. 모델하우스 다녀왔어요. 아, 그랬었어요. 아우, 발 디딜 틈이 없고요. 음. 예, 상담을 할 수 있는 이 불경기에. 예, 상담을 하려고 아마 주말에는 거의 줄을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 주말. 예, 상담석이 굉장히 많이 모자른. 그래서 조금 서두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미사역 해리움 에비뉴어는요, 미사강변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15-3-4블럭에 위치를 하고요. 지하 6층부터 지상 20층의 규모로 오피스텔 684실, 상업시설 54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591대로 자주식 주차입니다. 네. 전부 자주식인가요? 네, 전부입니다. 예. 신도시의 특징이죠. 미사 신도시 내에 기계시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호 마스터님과 정 네. 팀장님은 오피스텔 투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피스텔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먼저 보는 거, 사람들이 상담을 하시다 보면. 입지를 먼저 그렇죠. 입지 중에서. 입지 중에서요? 입지 중에서 더 먼저 보는 거. 입지 중에서 이제 역가의 거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세권. 지금 짧게. 알겠습니다. 역세권. 어렵게 얘기를 안 하고요. 예, 역세권. 네. 어떻게 마스터님도 동의하시나요? 역세권도 뭐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역세권 플러스 세대수까지 좀 같이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세대가 저는 이제 기준점이 한 400세대 정도 되는데요. 400세대 정도면 그만큼 이제 넓은 대지도 갖고 있고 그 상업시설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편의성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뭐 위에 그 거주하다 내려와서 원스톱으로 내가 그 물론 이제 주로 이제 리테일 상권이겠지만 접근성이 좀 편한 그 안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하고 다 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때문에 세대수까지 같이 봅니다. 자, 방금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마지막 노른자 땅에 들어오는 오피스텔이 이 미사역 해리움 네. 에비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역세권인데요. 그 역세권 어느 정도로 가깝냐면 네. 제가 2020년 초에 미사역 3번 출구, 네. 5호선 3번 출구 바로 앞에 이 해리움이 들어갑니다. 네. 30초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30초 거리.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상권들이 이 밀집되어 있는 보시면 빨간색으로 아주 크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중심 상업시설입니다.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생활의 편의성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그냥 예. 밖에 나오면 다 있어요. 모든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심 상업 지역으로 추후 집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왜? 가장 노른자 땅이니까요. 네네. 자, 그리고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을 때 조정 지역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이 걸렸습니다. 네네.
헤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역 헤리움도 전매 제한 걸렸습니다. 네. 자, 그때 가장 영향을 주었던 곳이요. 그 바로 이 미사 신도시 12블럭과 11-1블럭의 현대힐 스테이트였어요. 엄청난 청약 경쟁률 때문에 네. 집계도 안 돼서 한 이틀 정도 당첨자 발표가 늦어졌던 현장입니다. 네네네. 그런 해프닝도 있었던. 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파리 대책에 전매 제한이 들어왔죠. 네. 그 이유는요, 아파트 대체 상품이었어요. 평수 자체가 굉장히 큰, 전용 면적 자체가 일반 아파트 수준의 네. 오피스텔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바로 이겁니다. 역세권, 바로 역 앞이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현대 힐스테이트가 이 아파트 대체형의 오피스텔이라면 미사역 해리움 에비뉴어는 미사역에서 가장 가까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 마지막이라고 네, 보시면 네. 됩니다. 자,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 2000년에 34.6%에 이르던 1, 2인 가구의 비율이 2010년에 절반에 가까운 47.8%까지 올라갔대요. 1인 세대가. 네. 자, 그리고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네. 65.5%까지.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네.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수가 이젠 1, 2인 가구들이 차지를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2045년에는 70%까지 보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지금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미국 금리도 올랐고요. 우리나라를 뛰어넘어 버렸으니까요. 네. 당연히 모든 분들이 이제는 그래도 이자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은행 이자가 나올까? 아이, 그래도 안 나오죠. 2%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수익형 부동산을 알아보시고 투자를 네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뜨거운 분위기는 네. 소형 오피스텔이라든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상품들에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네. 미사역 해리움 에비뉴어는 원룸 타입의 AB 타입과 C 타입, 1.5룸의 C 타입, 그리고 원룸 원거실의 D 타입, 총 네. 4개 타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원룸인 A 타입 보시면은요, 396실이고요. 네. 전용 면적 6.15평, 네. 계약 면적 15.41평. 네. B 타입은 144실로 전용 면적 6.18평, 계약 면적 15.55평으로 풀옵션 시스템에 미사에서는 최초로 스타일러가 들어옵니다. 원룸에. 아, 스타일러. 자, 원룸에 스타일러 포함이고요. 그리고 또 힘찬건설의 그 평면의 내부 유니트를 한 번쯤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힘찬건설 해리움은요, 매니아층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수납장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음. 모든 구석구석에 공간만 남았다고 하면 다 수납장을 넣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수납장이 굉장히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투자자와 입주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평면 설계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사진 보이실 겁니다. 전면에 식탁 겹 책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탁자까지 네. 마련되어 있어서 별도로 뭐 탁자를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될 만큼 원룸에 굉장히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더욱더 공간을 넓혔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요. 네. 보통 오피스텔 원룸은 길게 나와요. 그렇죠. 네네네. 예, 침대를 놓고 나서 그 공간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이 가로폭이 좁아서요. 네. 침대를 가로로 놓으면은 장이 안 열려요. 네, 그래서 충분히 침대를, 이해갑니다. 예, 이 침대를 세로 방향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침대를 이 원룸 지금 구조에서 침대를 가로 방향으로 놓았다고 생각했을 때 보통 모든 침대 사이즈는 2m 정도 나옵니다. 길이가. 네네네. 서장훈 씨는 조금 길겠죠. 예, 예. 네. 자, 그리고 전면부 수납장 길이까지 깊이까지 본다 하더라도요. 네. 1m 이상의 공간이 남습니다. 대단한 장점입니다. 예, 이 가로 길이만 거의 한 13자 정도 나오거든요. 자, 13자. 왜 이렇게 제가 자로 표현을 해드리냐면 네. 보통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분들은 이 뭐 몇 미터 네. 이 느낌보다 자가 더 편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한 13자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세요. 네네네. 예, 침대 사이즈로 따지자면은 침대가 2m니까 네. 한 6자 반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충분히 1m 이상의 공간이 충분합니다. 남죠. 네. 그만큼 공간 활용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C타입 볼게요. 네. C타입은 중문을 설치해서 1.5룸
타입으로 나온 건데요. 네. 이 중문을 설치해서 1.5룹 타입이라는 건 침실과 거실을 분리한 개념으로 같은 원룸이라도 개인적으로 이 타입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마스터님처럼 선호하시는 평면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세대수가 72세 이실밖에 안 아이고, 돼요. 좀 아쉽네요, 이 부분은. 예. 전용 면적 8.1평, 계약 면적 19.96평. 네네. 그리고 또 이 중문 안쪽 침실 부분에 북박이장이 넉넉해서요. 짐이 네. 많은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다음 D타입이에요. D타입도 72실밖에 안 돼요. 요거 정말 이제 요것도 아마 그 예전에 현대힐스테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런 타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소형 타입 중에서는 네, 네, 가장 맞습니다. 인기가 있었죠. 전용 면적 8.62평에 계약 면적 21.42평입니다. 신혼부부들도 거주가 가능한 원룸 원거실 구조고요. 네. 실 입주자와 투자자들에게 아마 가장 많은 인기를 네. 얻지 않을까 예상되는 네. 타입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거실과 룸이 문이 아니라 슬라이딩 도어예요. 아, 그 공간 활용 면에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 더욱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침실에는 드레스실이 따로 마련됩니다. 그래서 수납장을 더욱더 극대화하였다는 거. 그리고 D타입에는 스타일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드럼 세탁기에 요즘 짝꿍 누군지 아세요? 건조되는 거. 맞습니다. 건조되는 거예요. D타입은 건조기. D타입은 그래도 규모가 좀 있고 직접 살림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드럼 그렇죠. 세탁기와 요즘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건조기가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내부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투자 가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네네. 미사 신도시내 중심 상업 지역에만 오피스텔이 13,000실이 분양이 완료가 했고요. 네. 거기에 입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그러실 거예요. 헉, 이렇게나 많아? 지난주에 똑같이 얘기해놓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지난주 다시 한번 방송 짚어보고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진짜 이렇게나 많아?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업무지구와 자족시설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오피스텔만 25,000에서 3만 실이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공실. 물론 초반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은 공실에 대한 부분 감수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임대료보다 못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사신도시는 미래 가치를 더 크게 보셔야 되는 네. 신도시예요. 주거, 상업, 네. 산업 이 모든 시설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신도시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강동 첨단 업무지구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물산 이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고덕산업 업무지구에는 이케아가 MOU 체결에 이어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네. 그리고 벤처 소프트 직접단지 쪽에는 코스트코가 곧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가 하나 되었습니다. 아, 어떤 부분이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네, 혹시 정용진.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하남 코스트코 맞은편 네. 미사지구 자족 8-3456 네. 4개 블럭 6,400평 6,400평. 네네. 신세계 이마트가 6,400평에 이마트가 들어온다고요? 예 음. 아마존을 능가하는 아마존 다들 아시죠? 네. 그 12월에 우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쇼핑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 네. 그 블랙데이라고 하나요? 뭐 아닌데.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블랙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예. 네. 그것 때문에 네. 아마 해외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아마존을 능가하는 최첨단 온라인 물류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됐고요. 네. 이 땅의 입찰가가 972억 2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신세계에서 쓴 돈이요. 1,000억 원에 가까운. 예. 그 규모가 부럽습니다. 30층 아파트 높이에 네, 네. 예술성을 가미해서 쓱 아시죠? 아, 예. 쓱닷컴 네. 아시죠? SSG. 예. 쓱닷컴의 핵심 시설로 만들겠다고 오늘 정용진 부회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3km 지점에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이 있죠. 오늘 좀 뭐 신세계 광고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닌가? 신세계가 왜 이 돈을 크게 들이고 미사에 들어오냐는 게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그 미사에 그 돈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그 지난주에 방송을 할 때 근로자 수가 네. 한 9만 4천여 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몰라요. 음. 정말 10만 정도의 근로상주 인구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피스텔 2만 5천 세대, 3만 세대 이게 과연 많을까요? 아닙니다. 더 들어와도 부족하지 않은 곳이 미사 신도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왜 미사역 해리움 에비뉴어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는 중요한 거죠. 중심 상업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음. 지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가가. 땅이 비싼 데는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 예를 들어서요. 도로 하나를 두고 A 아파트가 있고 B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런데 시세 차익이 틀려요. 시세가. 그 이유가 이 두 아파트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땅의 그렇죠. 용지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중심 상업지구와 업무지구의 추후 변동 시세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땅을 업무지구는 워낙 싸게 샀어요. 네네.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요. 중심 상업지역과 동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땅의 용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어떤 현장을 소개를 하면서 이 땅의 용도가 뭐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요. 그렇죠. 청계 리버리치 우리 오피스텔 방송했던 네. 일반 상업 용지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도로 끼고 바로 앞에 가장 돈 되는 땅이거든요. 코너 각지. 그렇죠. 이제 그런 이유들. 그런데 미사 신도시 내에서 이 중심 상업지역 내에서 네. 아까 그 자료화면 보셨다시피 벌써 그 빨간 지구의 땅들은 거의 다 그 프라자 상가가 형성이 되었다, 올상가가 형성이 되었다거나 오피스텔이 다 들어왔어요. 분양 네.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장 좋은 노른자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곳은 이 미사역 해리움 에비뉴어밖에 결국은 없다. 이거 놓치면 기회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추후에 시세 차이까지도 노른자 땅이니까 네. 노른자.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시세 차이까지도 보실 수 차이까지. 있는 그 곳이 바로 미사역 해리움 에비뉴어라는 네. 거죠. 네. 어떻게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거 약간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네. 이게 투자자분들께서 궁극적인 목적이 네, 솔직히는 이제 좀 그거예요. 월세 잘 받냐?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미엄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예요. 이게 오피스텔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뭐 이제 이렇게 분양이라든지 저희처럼 부동산을 관련되신 분들은 조사라는 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나마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겠다라고만 이렇게 좀 집어주시면은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미사 신도시가 어떻게 얼마큼 올라갈 거다라는 확답은 드릴 수 없어요. 네. 저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투자의 신 아닌가?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본다면 네네네. 이 많은 기업들과 이 많은 산업단지들의 상주 인구들이 지금 현재 지금 별로 그렇게 입주 기업들이 많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을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천호동 지금 제가 강동에서 이 미사 쪽 그 삼성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가장 가깝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강일지구, 천호동, 길동 이쪽에서 이제 거주를 하신단 말이에요. 1인 세대들이 네네네. 아니면은 그냥 일반 다세대나 빌라 원룸이란 얘긴데요. 네. 빌라 원룸과 다세대의 단점은 아실 거예요. 일단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일단 그거는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에요. 예, 모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오피스텔이 오래돼서 최근에 신축 그 방금 말씀하셨던 굉장히 그 소규모로 300세대 네. 이하로 분양했던 한 개 있었어요. 그 많은 천호동에 천호역을 끼고 있는 그 오피스텔이 10년에서 제가 알기로 15년 이상 됐습니다. 오래됐죠? 예. 그리고 강일지구에 1200실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많은 인구들이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전 팀장님께 물어봤던 거였죠. 새 집 가실래요? 12년 된 집 가실래요? 세지. 그렇죠. 새 집으로 바로 그겁니다. 가죠. 자, 그래서 공실 위험이라는 건 제가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이든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많은 오피스텔들이 입주 연도를 보시면은요. 네. 일단 우리 김호 마스터님과 네. 함께 미사에서 있었던 그 시점에 분양한 그 물건들은 네. 올해 입주입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중간 사이에 입주하는 물건들은 19년입니다. 음.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대단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입주 물건들은 20년입니다. 이 미사역 해리움 에비뉴어는 지금 준공 예정이 2020년 10월로 되어 네네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그나마 안전하다는 건 이 입주 물량들이 들어왔을 때 지하철 개통이 안 돼요. 당연히 공실 위험이 있죠. 네네. 자, 그런데 미사역 해리움 에비뉴어가 들어올 때는 지하철이 개통을 한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선호 지역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역세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공실 위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초기 물량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갔을 때 그때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유, 또 이렇게 제가 사는 곳이 나오네요. 문정동. 문정, 예. 문정동. 네네. 오피스텔은 잘 안 올라요 라는 개념은요, 이제는 옛날 얘기입니다. 왜? 아파트들, 그러니까 민영에서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아파트 평수는 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예요. 그때부터 84제곱미터 이상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소형주택들은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데 이 국민주택 규모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미사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 신세계부터 시작해서 이케아 등등등등등 우리나라의 굴지에 굉장히 큰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기에다가 그 IT 계열에 계신 분들이 소득 분위기가 굉장히 높으세요. 네. 예, 그분들이 거주를 하실 공간이에요. 그분들이 거주를 하실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월세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문정동을 제가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문정동은 지금 시세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네네. 6평짜리 기준에서 제가 사는 곳도 거의 65만 원에서 70만 원을 받고요. 9평, 10평 이상은 75만 원에서 80만 원 이상을 받아요. 근데 네. 문정동 법조단지에 뭐가 있냐. 지금 뭐 벤처단지도 들어오고 있고 동남권 유통센터가 이전을 하고는 있지만 네. 사실 그 수요들이 아니거든요. 강남이나 이 송파 쪽을 나가는 수요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예, 되시고요. 그런데 지하철역에서도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이 문정동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입주 호실까지 해서 요 조그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 1만실이 있어요. 5천 이상 올랐습니다. 아, 그런 거요? 예. 그 근거 있는 이야기죠? 네, 부동산 가보셔도 확인됩니다. 예. 오피스텔이 안 오른다는 건 옛날 얘기예요. 소형주택이랑 이 국민주택 규모에 들어갈 수 있는 제한적인 게 많기 때문에 네.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서 오피스텔을 찾을 수밖에 없는 수요들은 굉장히 계속해서 앞으로도 늘어날 거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데 25평 아파트 굳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소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청소가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저는 청소 때문에요. 어쨌든 1인 세대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넓은데 굳이 그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2억짜리 전세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마어마하죠. 그게 바로 그 대체 상품으로 아파트 대체에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네네네.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전 팀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에 제가 모든 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그렇죠. 지역이 미사신도시다. 네. 둘째, 주변이 너무 노후화됐다. 네네. 세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치가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점점 올라가고 있고 네. 미사신도시는 소득 분위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네네네. 네, 그래서 초반 물량은 어쩔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지나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아마 만족하실 만한 월세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요. 이제 계속 신혜선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심 상업 지역이면은
시가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 형성이라든지 이제 가치는 알겠는데 분양가가 맞아야지 솔직히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분양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일 궁금하신 게 분양가죠. 당연하죠. 중요하죠. 네. 예, 7번 자료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께서 안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업무지구의 D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세대수도 많았었고요. 네. 이 업무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6.20평 기준에서 거의 1억 6천대였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보자면 또 거의 빠른 굉장히 제가 지금 왜냐면 다른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노여워하실 수 있어서 아니 뭐 이거 뭐 정보 방송이기 때문에 그 감정의 문제는 좀 아니라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장은 다 완판된 현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또 업무지구 쪽에 분양했던 그 현장 중에서 네. 5.43평 전용 면적을 가진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빨리 분양이 됐어요. 430실이 분양이 됐던 네네. 우성 르보아 파크 2. 자, 여기는 5.43평이 주평수였는데요. 네. 요게 1억 4천대였습니다. 1억 부가세 4천대. 빼고요. 자, 그러면 업무지구 분양가가 이래요. 네네네. 현재. 자, 그러면 과연 중심상업지역 마지막 남은 이 땅, 네. 헤리움이 있는 땅은 얼마냐?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건데요. 예, 이제 A타입, B타입 기준에서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부가세 포함입니다. 포함. 1억 6,300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 6,300부터 생각하시면 되고 층수에 따라서 예, 조금 부가세 포함가고요. 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이 있습니까? 업무지구 내에 분양했던 최근에 마지막 분양했던 미사 마이온 프루지오 같은 네네네. 경우에 같은 비슷한 평수 대비했을 때 1억 6천대였어요. 업무지구가. 네네네. 자, 그런데 여기는 땅 자체를 120% 이상 낙찰받았던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비슷해요. 자, 그럼 어디가 더 이득일까요? 당연히 중심 상업지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의 용도 자체가 용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 가치는 더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자, 그리고 C타입 같은 경우 C타입 같은 경우에는 2억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D타입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만 원 선 생각을 네네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였네요. 네. 분양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분양가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테지만 사실 네. 이 가격 미사에서 비싼 거 아닙니다. 수많은 오피스텔이 분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업무지구 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2개 현장 정도 더 나올 또 그리고 자독시설 쪽에 하나가 지금 대단지로 나올 예정이긴 해요. 네. 그런데 역세권 바로 네. 역 앞이라는 거 네. 그리고 또 중심 상업용지의 마지막 땅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 원룸 세대가 네. 가장 많이 잘 짜여져 있다는 거 네. 그리고 헤리움의 기술력 자, 요거까지 보신다면 이 분양가는 절대 높은 분양가가 아닙니다. 네. 미사 신도시 내에 고분양가 오피스텔이 주로 복층이 많아요. 복층이요. 네. 예, 거의 1억 8천에서 1억 9천대도 있었고요. 오피스텔 그 기준에서 한 6평짜리 복층. 평짜리 실사용 면적이. 예. 네. 9평 정도, 예, 되죠. 자, 그런데 복층이 메리트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복층이 없는 데는 메리트가 있어요. 공간 활용을 네. 그만큼 더 하니까요. 네네네. 근데 복층 살아보신 분들은 복층의 단점을 아실 겁니다. 단 하나예요. 복층의 복층의 단점. 단점이요. 예. 난방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살다 보면 올라가서 앉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공간 활용도가 조금 떨어져서 차라리 바닥 면적이 더 넓은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미사 신도시의 반이 복층이에요. 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죠. 메리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없다라기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적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분양가라는 거는 아무리 이제 복층 뭐 저희가 말 복층이라는 표현은 좀 올림 구조 올림 구조, 예, 예. 표현하는데 어차피 분양가 자체도 뭐
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 감안해서 책정된 부분인데 이제 다른 이야기로 내가 진짜 유용하게 계속적으로 뭐 사용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돈을 낸다는 부분이 약간의 좀 미세한 그런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구조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복층 구조가 없는 우리 그 복층 구조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더 공간 활용이 되니까. 그런데 미사는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 또 고분양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비싸네 여기는 왜 갑자기 1억 8천이 되고 막 1억 9천이야 하는 지역들은 보면 다 복층이에요. 예, 복층인데 굳이 10만 원씩 더 주고 특징적이게 내가 살려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5만 원이라도 더 공간 이렇게 바닥 면적이 넓은 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층 구조가 굉장히 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신다면 입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구조가 더 좋을지는 예,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분양가가 합리적이고 이제 프리미엄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반적으로 알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납부를 하는 조건을 알아야 돼요. 뭐 실질적으로 뭐 계약금 몇 프로라든지 중도금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잔금이 또 몇 프로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왠지 날카로운 질문에서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네. 왜냐하면 수익형 부동산은 제가 그 김호 마스터님과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돈을 최대한 적게 쓰고 최대한 맞습니다. 많은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계약금 10% 계약 시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중도금은 4회차인데요. 총 50%가 전액 무이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잔압이 한 번 있어요. 잔압 5회차에 20%. 자, 그리고 잔금 20%. 네네. 자, 그래서 조금 분산해서 보통은 잔압 10%에 잔금 30%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3개월 차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금 확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20%. 자, 요렇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5회차 잔압이 2020년 6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약하시고 나서 들어가시는 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미사역 캐리엄 에비뉴어는 1인 1구자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그 부분이 왠지 전 팀장님께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세밀하게 준비는 해왔어요. 그 오피스텔 대출은요, 그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은 보통 사업자 대출이 많이 나갑니다. 일반 사업자를 내시면 그 사업자에 대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대출이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대신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그에 대한 모든 이자를 다 납부를 해드리기 때문에 중도금 무이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이건 이제 사업자랑 좀 관련이 된 건데요. 네. 각 그 시조례에 따라 하남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지침이 내려왔냐면 세무서에서 일반 사업자에서 네. 보통 이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사업자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입주하실 때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네. 이걸 일반으로 갈지 주택으로 갈지 전환을 하시는데요. 네. 만약에 일반에서 계속 일반을 유지를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에서 주택으로 전환을 하셨을 때 가산금이 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느 정도나? 한 150만 원 정도. 뭐 선택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전문가. 예, 전문가와 네, 네, 네.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 부분 때문에 이 미사역 그 해리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1인 1건이에요. 대출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 물론 직계 가족은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제 친동생이에요. 가능합니다. 예, 청약 가능하시고 뭐 하나 청약 사실 가능하시고 그리고 직계 가족 내에서는 명의 변경 인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일단은 인터넷 청약은 끝났습니다. 네. 예, 인터넷 청약 끝났는데 인터넷 청약 보신 분들이 뭐지라는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꼭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열기인지는 직접 가셔서 느껴보십시오. 그렇죠. 예, 청약 지금 일반 청약 예정일이 4월 2일이라고 하고요. 청약 신청금은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1인 1구자만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청약을 하실 때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네네, 전문가의 도움. 예, 네. 훨씬 더 조금 특히 네. CD타입 같은 경우에 당첨 확률을 높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아까 그 잠깐 제가 그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일단은 제가 우리 그 신혜선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3년 전부터 과연 여기 이 그 미사 중심 상업지구에 얼마 많은 그 오피스텔이 어떤 형식으로 상가와 조화를 이어서 어떻게 들어오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어차피 지금 그 오늘 방송 드리는 미사역 헤르메 에비뉴가 마지막 물건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눈독을 들여서 이제 봤던 지역이 딱 두 군데가 있었어요. 네.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뭐 딱 보면은 이제 뭐 지하철역과의 이제 연결되는 구간인 중상, 네, 그리고 약간 조금 이제 멀어진 뭐 일상 정도까지 그 정도.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좀 약간 좀 생각을 좀 달리한 부분이 사실 이제 미사 중심 상업지 이게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그 12블럭 상당히 크죠. 그리고 C1. 예, C1 이게 두 개를 좀 눈여겨 보셨을 건데 저는 오히려 거기에 맛보는 상가하고 오피스텔을 좀 눈여겨 봤어요. 왜냐면 이 사람 동성상 건물 자체가 크다 보면은 안에 들어가서 차던 뭔가 차를 이용하던 도보를 이용하던 굉장히 동선이 커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오히려 앞에 있는 14블럭이나 뭐 15블럭 같은 경우에는 맛보고 있는 부분인데 건물이 작지는 않지만 적당해요. 동선도 짧고 모든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큰 그 잔치상보다는 잔치상 앞에 있는 실속형 그런 부분을 제가 눈여겨본 부분 본 적이 좀 있습니다. 그건 제 견해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분들이 12블럭 현대힐스테이트를 주목을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계속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으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C1. 네. 예, 여기는 이제 주상복합이 들어올 땅인데 그렇죠. 뭐 이 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네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전화번호 나갈 네네네.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이쪽에 김호 마스터님께 전화하시면 또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특정적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됐던 12블럭도 단지가 따로 있었어요. 나머지 단지들은 크게 P라고 하죠. 네. 프리미엄이 형성이 안 됐습니다. 네. 예, 특히 그 12블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빨리 분양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전을 했던 게 원룸형 오피스텔이었어요. 네. 가장 그 미사역에서 떨어진 부분. 그러니까 네. 지금 지도로 보시면은 10블럭 정도에 10블럭 정도 그 코너 자리에 이게 있었거든요. 땅이 이제 지도상에 이렇게 표현돼서 그렇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예. 차라리 그러면 이 미사역에 가까웠던 14블럭이나 15블럭이 15블럭을 훨씬 간다는 더 거죠. 예.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14블럭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14블럭이 이 14블럭 같은 경우에 여기가 14블럭이 힐스테이트 에코미사였습니다. 네네네네. 힐스테이트 에코미사였고요. 이게 15년도에 분양을 했어요. 네네. 자, 15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부가세 제외 가격이 네. 6평 기준에서 거의 1억 4,600, 1억 5천대였습니다. 부가세 포함하면은 지금 이 해리움과 가격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합리적인 분양가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오히려 입찰받았던 땅값, 낙찰받았던 땅값에 비해서 분양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왜? 중심 상업지역 내에 있으면서도 네네. 크게 지금 14블럭 방금 말씀하셨던 힐스테이트 에코미사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거. 네. 예, 그게 가장 포인트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거 마지막입니다. 해리움이. 마지막입니다. 네. 자, 어차피 지금 한 7분 가까이 이제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미사 신도시 지난주에 이제 그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은 아주 그 추천 상품으로 해서 미사역 헤르메 에비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지는 않은 부분이죠, 사실은. 특징적인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오늘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면에서 특징적인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신혜선 팀장님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미사 신도시에 대한 투자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더 높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피스텔이 많다고 해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아유 25,000 중심상업지역만 13,000이래. 네. 절대 많은 수는 아닙니다. 네. 그 부분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혹시라도 미사 쪽에 투자를 하셔서 지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네. 더 하셔도 됩니다. 음. 미사 신도시니까요. 네. 충분히 그럴 만한 미래 가치가 있는. 음.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판교 동탄 그 신도시 내에 지하철 라인으로 해서 5만 세대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네. 왜? 소형 주택에 대한 가치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자, 그 부분 잘 유념해 주시고 이 헤리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누차 강조 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노른자 땅의 마지막. 노른자 땅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일단은 초기 자금 자체가 10%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네. 중도금 50% 무이자 네. 대출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저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거는 저희 저 신혜성과 네. 네, 그리고 김호 마스터님과 네. 전 팀장님의 이 투자 재테크 노하우여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서두에 얘기를 했어야 됐던 대출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자, 대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 지금 오피스텔은 어디에 해당을 하느냐? DSR과 RTI 두 군데 해당을 하죠. 네. 예,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임대소득에 대해서 대출이 나와야 된다라는 조건이면 대출이 잘 나옵니까? 지금 50%인데 이걸 내가 나중에 전환을 했을 때 몇 프로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자, 최소 50%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예. 예. 만약에 RTI도요. 기존 합산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건당 1억 미만은 RTI가 포함이 안 되는데요. 네. 근데 기존의 임대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합산입니다. 합산이에요. 자, 그랬을 경우에 대출 금액에 있어서 자, RTI 적용을 받게 되면은 나 이거 다 대출 못 받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자, 그 부분 이건 저희의 노하우로 풀어드릴 수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건 저희 노하우예요. 네네. 민감할 수도 있고. 투자에 대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게 저희만의 노하우입니다. 네네네. 뭐 각자 틀릴 수는 있겠지만요. 자, 여기 보이죠? 예. 네네. 전화 네네. 주시면 어떻게 하면 RTI를 약간 비껴갈 수 있는지 네. 예, 그것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오늘 제가 강력 추천하고 저희 투자의 신투자코리아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네. 추천해드리는 미사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마지막 노른자 땅에 들어오는 오피스텔 네. 미사요 헤리움 에비뉴입니다. 네. 예. 투자 가치를 느끼신 분이시라면 네. 24시간 열려 있을. 아, 24시간 아니라니까 자꾸. 네. 김호 마스터님이 직접 전화 받으실 거고요.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 전화번호가 궁금하신 분들도 네네. 네, 김호 바로 전화 마스터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주시면 알려주실 네네.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가 궁금하셔도 좀 자제해 주세요. 저 남자친구 있거든요. 야, 이런. 네네네. 자, 분위기를 오늘. 좀 풀어야죠. 오늘 세 가지 아주 집중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신 전희재 팀장님.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잘 들었고요. 이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물건이니까 신혜선 팀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회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한번 주시고요. 자, 지난주와 이번 주 통합적으로 이제 설명해드리면은, 물론 이제 오늘은 이제 추천 상품으로 이제 헤리움 에비뉴를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좀 더 크게,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아주 기초적인 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강남하고 이제 비교하는 부분들, 그래서 어떻든 일자리,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접근성까지, SOC라는 사회적 인프라가 10년 넘게 기획돼서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현재 미사 신도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현장은 항상 수익형 부동산은 현장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VOD로 어차피 다시 보기로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낼 때 차근차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좋은 투자 상품 접근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제가 아까 오늘 지금 감기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요. 음, 지금 기침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네. 긴장을 하면 네. 좀 확실히 사람이 정신력으로 버틴다고. 아이, 그럼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다 중간에 한번 끊어먹은 게 있어서. 어떤 거? 아까 대출 얘기. 네. 예, 1인 1건밖에 안 된다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미사역 해리움 에비뉴어는 일반 사업자 바로 진행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출 한도가 1인 1건이에요. 네네. 예, 그 부분을 제가 놓쳤더라고요. 가만히 네.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럼요. 네.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사업자 내용이 틀려지고요. 네. 그리고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틀려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업자를 거의 반드시 하셔야 세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으십니다.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업자를 선택을 하시느냐. 네. 자, 이 부분에 관여하지 않고 대출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네네. 1인 1건밖에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여러 개의 호실은 진행이 어렵다는 거. 네네네. 자, 그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사실은 많아지신 거죠. 네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호 마스터님한테 네네. 전화 주시면 네. 김호 마스터님께서 24시간 친절하게 네. 열심히 문의해드릴게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3월의 마지막 마감주입니다. 3월 달에 이제 오늘 테마 자체 타이틀이 아주 좋았는데 미사신도시의 봄 그리고 이제 중심지구 마지막 투자처 미사 해리움에 대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봄이라는 거는 출발을 의미합니다. 며칠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로 고생들을 하셨고 또 앞으로 황사도 밀려오겠지만 저희 어떤 이 투자의 재테크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해가는데 그런 기초는 항상 제가 저희 방송들 항상 추구하는 현장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고요. 무조건 한번 그냥 현장에 한번 와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위치나 네. 이런 거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은 전화 주세요. 김호 마스터님이 친절하게 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분들께서 분명 지금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장난 아니게 지금 그렇죠. 이렇게 자료들이 올라와 있고요. 있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조금 더 노련한, 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알케이드 살짝 비켜갈 수 있는 네네네. 노하우들을 네네. 가진 김호 팀장님께 네네. 전화하시면 네. 24시간 열려 있으셔도 자, 3월 28일 오늘 저희 SBS CNBC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TV의 김호 마스터 오늘 미사역 해리움 에비뉴 어쨌든 두 분 좋은 질문, 좋은 브리핑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